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도 않고 거울을 봐도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몸속에서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3분 중 1분은 이미 임상적 근감소증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다리가 훨씬 무겁게 느껴지거나 병뚜껑을 딸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밥맛이 없어서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거나 이런 변화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겁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근육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계단이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던 계단인데 요즘은 난간을 잡게 되거나 한층만 올라가도 허벅지가 뻐근하고 숨이 차오르는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두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서고 걷는 모든 동작을 이 근육들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단순히 계단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하체 근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낙상 한 번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게 장기 입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짚지 않고 10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10번을 무리 없이 완료하셨나요? 30초 안에 되셨나요? 이게 잘 안 되신다면 하체 근력이 이미 적신호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결책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젓가락질이 불편해지고 병뚜껑 따기가 예전 같지 않다. 생수병 뚜껑을 딸 때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다가 자꾸 떨어뜨리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게 전보다 훨씬 힘들어진 느낌 있으셨나요? 이걸 단순히 손이 노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은 전신 근육량을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손만 약해진 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이 함께 줄고 있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악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과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력 하나로 심장 건강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악력이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일 경우 근감소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악력계가 없어도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건 한 장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 힘껏 비틀어 보세요. 물기를 짜낸다는 느낌으로 30초간 유지해 보십시오. 손이 금방 떨리거나 힘이 빠진다면 악력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밥맛이 없고 몸무게가 슬금슬금 빠지고 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최근 몇 달 사이 체중이 조금씩 줄고 있거나 예전만큼 밥맛이 없고 금방 배가 부른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히려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십니다. 살이 빠지니까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60대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질 때 그 대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으니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단백질이 부족하니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또 입맛이 없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6개월 사이에 본인 체중의 5% 이상이 의도하지 않게 빠졌다면 이건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신 분이라면 6개월 안에 3.5kg 이상 빠진 경우입니다. 살이 빠진다고 기뻐하실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자꾸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빨리 찬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마트에서 조금 걷다 보면 숨이 차오르거나 예전엔 거뜬히 하던 집안일이 요즘은 유독 힘겹게 느껴지거나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걸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 안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산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 미오글로빈도 함께 줄어듭니다. 산소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금방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숨이 차고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만성 피로와 호흡곤란은 몸이 보내는 복합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되살려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5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낀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바뀔 것 같아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같이 걷던 가족이나 지인보다 내가 뒤처지는 걸 느끼거나 예전엔 10분이면 걸어가던 거리가 요즘은 훨씬 오래 걸리는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보행 속도는 의학계에서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근감소증학회 기준에 따르면 초당 1m 이상의 속도로 걷지 못하면 근감소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초당 1m가 어느 정도냐 하면 6m 거리를 6초 안에 걷는 속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 안이나 복도에서 6m 거리를 표시해 놓고 평소 걷는 속도로 걸어보세요. 6초가 넘게 걸리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보행 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단순히 걷기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체 근력, 균형 감각, 심폐기능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무너지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5가지 신호 중에서 지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60대부터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 걸까요? 단순히 안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4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이 줄면 근육을 새로 만드는 속도보다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열심히 먹고 운동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이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그걸 효율적으로 흡수해서 근육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 자체가 둔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아나볼릭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20대는 근육으로 70%가 가지만 60대는 절반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더 전략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몸속에 만성염증이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계에서는 인플라메이징, 즉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 만성염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이 나거나 어딘가 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근육세포를 서서히 분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가공식품을 자주 드실 때 이 만성염증은 더 빠르게 심해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르몬 감소, 단백질 합성 저항, 만성염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60대 이후 근육 손실이 급격히 빨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모두 생활 습관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와 3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아침에 집중해서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섭취량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기준은 본인 체중 1kg당 하루 1.2g에서 1.6g입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을 72g에서 96g 드셔야 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이니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되고 이때 근육 분해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30g 이상 섭취하시면 이 분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달걀 2개에 두부 1모 또는 그릭 요거트 1컵과 삶은 달걀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항 운동을 주 2회, 단 10분이라도 시작하세요. 저항 운동이란 근육에 부하를 주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을 가야 한다거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한다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집에서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 벽 푸시업, 의자를 잡고 하는 뒤꿈치 들기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주 2회, 10분씩만 하셔도 3개월 후에는 근육량의 변화를 실제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10개가 힘드셨던 의자 기립이 20개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햇빛을 하루 15분 이상 쬐고 비타민 D를 확인하세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에 햇빛을 직접 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 주로 계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적정 용량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혈액 검사로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그리고 6개월 안에 체중이 5% 이상 빠지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근감소증은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빨리 확인할수록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단이 힘들고 손에 힘이 없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쉽게 피곤하고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이건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원인은 호르몬 감소, 단백질 합성 저항, 만성염증,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단백질을 아침에 집중해서 드시고 주 2회 저항 운동을 시작하고 햇빛과 비타민 D를 챙기는 것입니다. 근육은 한 번 빠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대에 근육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량을 회복한 사례는 의학문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근육에 가장 효과적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